모발이식 병원을 기르는 기준은 그 병원이 안정된 결과를 만드는지와 의사 선생님마다 디자인이 있어요. 선호하시는 디자인이 있어서 보셨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많을수록 좋아요. 당연히 병원들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율을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우리 소비자가 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발이식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생착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모발 이식이라는 건 몸에서 어쨌든 자기 머리카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왔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조직 이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채취도 물론 그 모발에 손상 없이 채취를 해야 될 것이고, 이식하는 것도 그 기존 모발을 피해서, 그리고 두피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발을 그 중간에 옮겨가기 전까지 보관을 잠깐 해야 되거든요. 몸 밖에 떨어져 나와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얘를 손상 없이 잘 유지해야 되는지. 사실 뭐 심장 이식, 우리 장기 이식들 많이 그 뉴스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사실은 이 모발 이식도 작은 장기 이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영화 보면은 막 우리 헬기로 들고 나르고 막 하잖아요. 심장이 똑같아요. 저희도 이 모발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을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그 장기 이식에 쓰는 실제로 그 용액을 써서 모발 이식을 하기도 하고요. 온도도 저희가 저온으로 떨어뜨려서 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을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건 생착률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대한 여러 단계의 최고의 수준을 유지를 해서 하는 게 모발 이식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무조건 채취만 잘해야 된다, 아니면 두피에 잘 넣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각 단계에 여러 단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겠죠. 우리가 장기 이식도 심장 이식을 한다고 쳤을 때 좋은 장기를 가져와서 잘 보관해서 수술을 잘하는 게 필요하듯이, 각 단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생착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발이식 부작용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여기서 모발 이식 부작용이라는 게 아무래도 생착률이 떨어지는 것, 혹은 모발 이식 후 흉터가 생긴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걸 텐데요. 뭐 결국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술도 우리가 부작용이 0%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쉬운 수술이라도 이게 변수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고 조건이 모든 사람이 같다면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않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떨어질 수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게 이런 의료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소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성형외과, 피부과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영역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옛날에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안 됐습니다 하면 그냥 넘어간다고 하긴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의심을 하고, 그래서 소송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의료비를 굉장히 늘리고 의사들이 그 수술이라든가 시술을 안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수 의료가 우리나라에서 좀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필수 의료를 자꾸 안 하게 되는 게, 최선을 다해 응급실 같은 데서는 얼마나 많은 생사가 결정되는 여러 가지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수액을 어떤 것을 다룰 것인가, 약을 어떻게 몇 밀리그램을 투여할 것인가, 어떤 시술을 지금 할 것인가, 과연 심폐소생술을 언제 얼만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그때는 그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게 돌아가면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를 봤을 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실수한 거를 실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흠을 찾을 것을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이 응급 상황에서 그 흠을 하나 찾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9번째 게 잘못됐다, 이거 문제다, 이거 당신이 책임져라, 이런 소송이 반복되면 이걸 하지 않겠죠. 나는 응급실에서 일 안 할래. 그냥 간단한 일만, 혹은 미용, 제가 뭐 미용하는 성형외과 의사긴 하지만 이런 일들을 전부 다, 그래서 미용으로 지금 전부 다 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필수 의료를 자꾸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돈도 못 벌지, 존경도 못 받지, 맨날 소송에 시달리지 하니까 결국은 이게 자꾸 기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딴 쪽으로 너무 많이 됐는데, 모발 이식 부작용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모발 채취를 하고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하고 크게 얘기하면 세 단계가 될 텐데 이 각 단계에서도 모발을 채취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모발을 보관하는 것도 많은 방법이 있고 모발을 이식하는 것도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단계에서 뭐 하나만 실수해도 사실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요. 이 단계에서 그래서 모발 이식의 수준은 가장 그 중에 제가 10단계를 했으면 제일 수준 낮은 한 단계 때문에 전체 수준이 아무리 탑이라도 여기서 수준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의 부작용은 각 단계에서 우리가 그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작용은 왜 생기냐고 하시면 정말 어려워요. 어디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어느 단계에서 부족했는지 분석을 해야겠죠. 모발 이식 비용이 병원마다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정말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조금 사실은 저희도 병원도 싼 병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설렁탕 가격이 다른 이유는 해장국 가격이 다른 이유는 갈비의 가격이 다른 이유는 사실은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각 단계마다 최고의 것을 제공하려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유명하고 잘하는 병원일수록 그걸 싸게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반대로 얘기해서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좋은 고객들이 전부 다 만족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고 있는데 만두집이라고 할게요. 제가 되게 고급 진짜 모두가 좋아하는 만두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저렴한 만두집이 생겼다고 해서 자신이 있으면 가격을 내리지 않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수술이에요. 모발 이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짧아도 3시간, 길게는 뭐 6, 7시간 이상 걸리는 수술이고 인력들도 의사 혼자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간호사들이 투입되고 굉장히 긴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은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하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렴하게 하는 건 쉽지 않던데 굉장히 많은 수술을 많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병원들은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장인 정신으로 하루에 몇 개 하수를 하나 이상 못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비용을 그렇게 싸게 받기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심스럽지만 너무 비싼 것도 그렇지만 너무 저렴한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무조건 싼 게 비지떡 비싼 거는 사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의사 선생님들을 믿고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갑자기 우리가 설렁탕이 1,000원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설렁탕이 또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적절하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먹은 설렁탕은 한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 때가 많았는데 그 정도에서 뭐 예를 들면 좀 비싼 설렁탕이다. 제가 뭐 굉장히 유명한 장인의 설렁탕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25,000원, 3만 원까지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우리가 좀 저렴하게 내가 쉽게 간단하게 먹은 설렁탕은 그래도 한 7, 8천 원은 될 것 같아요. 5,000원, 3,000원 이런 설렁탕은 저도 약간 의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모발 이식 병원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발 이식 병원을 기르는 기준은 일단은 그 병원이 안정된 결과를 만드는지와 의사 선생님마다 디자인이 있어요. 선호하신 디자인이 있어서 보셨을 때 좀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당연히 병원들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고 우리가 병원에서 잘 못한 결과를 보여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타율을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전체 수술을 몇 개를 했고 그 중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만든지를 다 숫자를 병원마다 보여줄 수는 없고 우리 소비자가 다 그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안타나 홈런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다 안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선생님이 좋은 결과가 많이 보여준다면 많이 그 홈페이지에 있거나 인터넷에 많이 보여준다면 이 선생님은 안타를 되게 많이 치는 타자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최다 안타인 분이 타율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좋은 확률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지금 좋은 선생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많이 보여주시는 선생님을 찾으시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타일 조금씩 달라요. 우리도 성형외과도 눈을 막 굉장히 크게 성형 티가 나도 굉장히 눈을 좀 티가 나지만 예쁘게 만든 선생님이 있고, 티가 별로 안 나게 좀 자연스럽게 만든 선생님 스타일이 있듯이 모발 이식도 좀 그렇거든요. 의사마다 딱 저희도 봤을 때 어떤 선생님 스타일이 있어서 이 선생님이 했구나 저희가 알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 선생님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은데 하면 좀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거 2가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볼 때 진짜 실력을 판별하는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진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하면은 좀 판단이 되죠. 그리고 굉장히 모바일 퀄리티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누가 해도 결과가 좋아요. 근데 모바일 퀄리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이 진짜 실력자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아마 보시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디자인일 때, 그러니까 진짜 실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여러 각도에서 보고, 그리고 확대해서 봤을 때, 그리고 탈모 전체 영역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모발을 분포시켰는지 이런 걸 보면은 좀 판단하기가 좋아요. 아, 이분은 되게 실력 있는 선생님이구나. 아, 이분은 아직 조금 봤을 때 조금 더 아직 수련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발의 분포, 밀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착률 이런 거를 보는 게 리뷰에서 보면 좀 실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발 이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모발 이식을 하면은 굉장히 그냥 내가 완전히 탈모인 사람이 정상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발 제공할 수 있는 양이 많고 머리가 두껍고 그다음에 탈모 영역이 아주 넓지는 않은 분은 저희가 거의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횟수의 한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양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되고, 너무 이마를 너무 지나치게 좁히거나 아니면 탈모가 없는 부위까지 수술 많게 만들기 위해서 막 자유자재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나무를 심는 거에 비유를 제가 많이 하는데, 공터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는 한계가 있어요. 개수에. 제가 모발을 만들어서 이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머리카락을 제가 채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옆머리랑 뒷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탈모가 진행된 어르신들 보면은 옆머리부터 이렇게 뒷머리 남아있잖아요. 그 영역을 안전 영역이라고 불리고, 거기가 탈모가 진행돼도 머리가 잘 안 빠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이용하면 모발이 가장 오래 가고 그게 탈모의 공격도 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발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양의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양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모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원하시거나 탈모를 방치했다가 내가 한 번에 모발 이식으로 모든 것을 이제 나는 탈모를 극복할 거야 하는 것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탈모는 모발 이식 한 방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탈모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모발 이식은 빈 곳을 채우는 수술이지 탈모의 진행을 막아주는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특히 탈모인 분들이 수술을 했다면 그 뒤에도 탈모가 진행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프팅 수술을 했다고 영원히 우리가 얼굴 팽팽하게 살지 않듯이 그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또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했다고 탈모가 정복되지는 않는다는 거. 빈 곳을 채울 뿐이고 뒤에는 관리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발 이식으로 한 방에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다. 관리를 같이 좀 해주셔야 된다. 과외 선생일 뿐이다. 혼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탈모, 모발 이식 진료만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모나 역시 머리카락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한 40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 직접 댓글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서 봐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